자,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두 개의 세상으로 갈라졌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한쪽에서는 공포에 찬 비명이, 다른 한쪽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죠. 도대체 어떻게 정책이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고 또 기술은 어떻게 반격에 나섰는지 오늘 그 극적인 하루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보통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다 같이 오르거나 아니면 다 같이 내리잖아요. 그쵸? 근데 이날은 정말 이상했어요. 완전히 달랐습니다. 마치 한 나라 안에 경제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서로 그냥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. 보세요. 이 전통적인 대기업들, 우량주들이 모여있는 다우존스는 거의 1% 가까이 그냥 폭락해버렸습니다. 투자자들은 완전 패닉에 빠졌겠죠.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기술주들이 잔뜩 모여있는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어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? 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. 그러니까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시장이 같은 날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걸까요?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양쪽에서 시장을 막 잡아당기기라도 한 걸까요? 도대체 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? 그 답은 말이죠. 거대한 두 힘의 충돌에 있었습니다. 한쪽은 멈출 수 없는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파도였고, 다른 한쪽은 갑자기 나타난 정치적 충격이라는 단단한 벽이었죠. 그러니까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가 말 그대로 한판 붙은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충격파 그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백악관이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책 폭탄을 두 개나 터뜨렸습니다. 첫 번째는 뭐였냐면 프로젝트 늦어지는 방산업체들 배당도 주지 말고 자사주 매입도 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의 그 거대 자본들 있잖아요.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주택 사는 걸 법으로 막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. 이건 시장에 엄청난 신호였어요.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게임의 룰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. 이 한마디, 집에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. 이 말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정말 분명했습니다. 이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도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구나. 바로 이 공포감을 심어준 거죠. 그리고 그 결과는요?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투자의 공룡, 블랙스톤, 그리고 방위산업의 얼굴이죠. 록히드 마틴 주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. 막연했던 정책 리스크라는 게 눈앞의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영화처럼 바로 그 순간에 시장의 저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어요.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력한 카운터펀치가 날아오고 있었던 거죠. 워싱턴에서는 정치적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저 멀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던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S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막 피어오르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 기업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인텔이었어요. 인텔이 무려 10년 만에 내놓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펜서 레이크라는 AI 칩을 딱 공개한 겁니다. 이걸로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핀 거죠. 시장의 반응요, 뭐 말할 것도 없죠. 즉각적이고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.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1%나 폭등했어요. 기술의 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인텔에서 시작된 AI 모멘텀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는 거예요. 백악관에서 그 엄청난 정치적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도 그걸 다 버텨내고 나스닥 지수 전체를 끌어올려서 결국 플러스로 마감하게 만든 겁니다. 정말 엄청난 힘이었죠. 자, 그러면 이 두 거대한 세력이 맞붙었던 그날의 경제 상황, 그러니까 이 전쟁터의 배경은 어땠을까요? 경제 지표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, 시장이 왜 혼란스러웠는지 딱 알 수 있어요. 보세요. 고용 시장은 좀 식어가는 것 같은데 서비스 부문은 또 여전히 뜨겁습니다.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지 나빠지고 있다는 건지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경제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중이라는 거. 이 미묘한 균형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헷갈렸던 겁니다.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다 하고요. 자, 그럼 이런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?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. 정치적인 소음은 잠깐이다. 결국은 AI 같은 거대한 기술 혁명이 이긴다. 여기에 베팅하는 거죠. 인텔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. 특히 이제는 그냥 컴퓨터 화면 속 AI가 아니라 로봇처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분야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두 번째의 길, 방어적인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.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가 휘청거리는 그런 섹터는 피하고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헬스케어나 에너지 인프라 같은 곳으로 가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거죠. 이 모든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이중 압박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라는 엄청난 성장 엔진이 시장을 위로 막 끌어올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책 리스크가 시장을 아래로 꾹 누르고 있는 형국이죠.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. 결국 2026년 1월 7일 하루는요, 어쩌면 2026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갈등을 보여준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미래를 바꾸려는 기술의 힘과 현재를 통제하려는 정책의 힘, 이 둘의 거대한 싸움, 시장은 바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야 할 궁극적인 질문이죠. 시장의 미래를 건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? 대통령일까요? 아니면 프로세서일까요?